네, 이번엔 6인의 마감 전략으로 갑니다. 포트폴리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박동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오늘 변화 없습니다. 네 종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종빈 전문가는 오늘 포트폴리오 변화가 좀 생겼군요. 이녹스를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세가 붕괴됐다고 하네요. 4.7% 손실로 손절매 처리한답니다. SKC를 대신 신규 편입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분기 성장세 시현과 4분기 증설 효과가 본격화로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에 또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SKC입니다. 편입가, 목표가, 손절 가격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호 전문가는 오늘 포트폴리오 변화 없습니다. 마감 전략 보시죠. 박동기 전문가는 정책 모멘텀은 긍정적이다. 조선고 화학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단기적으로는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주셨군요. 윤종빈 전문가는 코스피 실적주 중심의 매수. 코스피 쪽으로 이제 다 이사를 가시나요? 김남호 전문가는 실적 위주 낙폭과대 종목을 적극 매수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느 분을 연결해 볼까요? 코스피 실적주를 얘기해 주신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죠.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데 그럼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상에서의 그 균열이 오늘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은 일단 뭐 이제 지수 모양상으로는 월요일서부터 어느 정도 신호를 보내줬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시장의 전반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어제 오후장에 이 코스닥의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급격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 이제 본격적인 좀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보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오늘 코스닥에 대한 또 기관 매도가 현재 850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뭐 사상 최대 규모이지 않을까 싶은 정도 수준의 그런 매도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뭐 투신 쪽에서 오늘 이틀 연속의 그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연기금에서의 매수 강도도 역시 강도 있게 진행이 되면서 지수 탄력도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일단 거래소에서 소외받았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탄력 있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결국 이제 매기가 코스닥에서 거래소 시장 쪽으로 이전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봐야지 되겠고요. 이러한 매기 이전의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현재 포트상에서도 코스닥 종목 한 종목을 편입 제외를 하고 거래소 종목을 좀 신규로 편입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거래소 지수라고 해서 뭐 1960포인트 선에서 현재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글로벌 증시의 어떤 강세 기조가 뚜렷하게 좀 전개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져볼 수 있는 그 측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이 투자에 있어서의 좀 안전판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의 어떤 실적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 좀 고수를 해보시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K프렌즈클럽의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머지 3인의 또 포트폴리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덕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는 변화가 한 종목 생겼네요. 마크로젠을 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위축으로 손절 처리. 오늘 손절이 좀 있군요, 전문가마다. 두 종목 남겨두고 한 종목은 뺐습니다. 이현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보시죠. 5종목인데 오늘은 변화 없이 그냥 유지를 하고 있군요. 김우신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4종목인데요. 역시 변화는 없습니다. 마감 전략 보시겠습니다. 조현덕 전문가는 코스닥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양매도 이렇게 해서 관망 전략을 주셨습니다. 이현상 전문가는 코스닥의 비중 축소, 그래서 코스피 대표주로 좀 옮기자 이렇게 마감 전략을 주셨군요. 김부신 전문가는 기관이 코스닥 투매를 하고 있다.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김우신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기관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또 갈아엎고 있나요? 왜 이렇게 맨날 시장을 괴롭힐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어떤 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거, 차익 실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좀 상식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어떤 그 코스닥의 어떤 그 붐을 조성을 해놓고 그 붐 조성하고 난 이후에 너무 발빠르게 발을 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얄밉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래도 자금력의 어떤 그 집중성이라든지 자금의 어떤 집행에 대한 그런 신속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의 그런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좀 시장에 파급력이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 그냥 무차별적인 그런 가격을 불문한 그런 매도세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건설주들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들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정유주들 올라오는 모습들도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종목들의 그 흐름들이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이탈이 되면서 단기 바닥권에서 어떤 박스권 형태의 그런 움직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매물이 단기간에 많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고점 대비해서 뭐 상당폭 빠진 종목들 따라가면서 추격 매도하기에는 이미 시기는 좀 늦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고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셀링 클라이막스가 일단락이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에 다시 한번 반등 이런 부분들 좀 찾아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단은 뭐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확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단서가 이 포착이 되는 그 시점까지는 일단은 소나기는 피해간다는 심정으로 좀 관망 전략 보유하고 있는 종목 지금 투자자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이 첫 번째는 이익이 좀 많이 났던 종목들이 매물로 인해서 이익 규모가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급속도로 어떤 그 테마가 형성됐던 종목들이 버블이 해소가 되면서 상당히 좀 손실이 발생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는 것도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태까지의 그런 경험으로 본다면 한 번에 모든 추세를 다 무너뜨리고 그냥 끝나는 경우는 어떤 그 지금 중대한 위기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런 소나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주가가 이제 리바운딩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때 가서 새로운 주도주 내지는 새롭게 가져가야 될 그런 종목군을 좀 압축을 해서 다시 전략을 좀 채우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은 일단 매수매도 모두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인의 마감 전략 동양증권 강남 프라임센터의 김무신 부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